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습지 연못을 만든 지 한 달쯤 됐나요?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인스타나 댓글로 습지 연못을 어떻게 만드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기존에 있는 연못에 습지 여과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양어장 또는 낚시터에서도 이걸 쓸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가능하고요. 다만 습지 여과기라는 개념은 방식과 크기, 컨셉이 어느 정도 정립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습지 여과기의 방식과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는 가물치 연못입니다. 가물치 연못은 벌써 연못을 만든 지 햇수로 3년차가 됐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식물들도 자리를 잡아서 생태 연못으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하고 있습니다. 물 순환을 위해서 여과기를 큰 거 하나, 중간 사이즈 2개 놓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여과기로서의 기능보다는 물을 회전시키는데 그 중점을 둡니다. 만약 이런 기존의 연못에 여과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물론 습지 여과기를 추가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풍향과 조경을 고려해서 이쪽에 습지 여과기를 만들면 되겠죠? 잔디를 다 퍼내고 흙을 퍼내고 하는 그런 수고가 들긴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연못에도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연못의 물이라는 건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하기가 쉬워지는데요. 만약 습지 여과기를 추가하게 된다면 물량이 더 많아지면서 연못 물을 관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해지겠죠. 물론 그만큼 식물들도 더 심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습지 여과기를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습지 여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연못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연못의 크기입니다. 연못의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꼼꼼하게 계산을 하고 만들어야 돼요. 너무 크게 만들면 습지 여과기도 그만큼 커져야 되고 그만큼 더 많은 식물들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두 번째 연못의 경우에는 30톤이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가물치 연못이 100톤이었던 걸 고려하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크기지만 이 연못의 내부에는 식물들을 최소한으로 심을 거기 때문에 가물치 연못보다는 훨씬 작게 설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습지 여과기의 경우에는 가로 4m, 세로 2m, 높이 1.5m, 그러니까 12톤의 물이 들어갑니다. 습지 여과기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그런 비율이죠. 해외에서 구축된 자료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500 스퀘어피트, 그러니까 15평 기준으로 보면 가로 2.4, 세로 3, 높이 1.5m. 최소 이 정도 습지 여과기를 만들게 가이드를 해놓았어요. 만약 사이즈가 이 정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원하는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에 들어가는 펌프의 물량도 계산이 되어 있고요. 펌프의 유속이 너무 세거나 느리면 이것도 원하는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막 만들지 마시고 나중에 여과기 탓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습지 여과기 관련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이 업체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컨택을 했었는데요. 수입을 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올라가서 제가 파이프와 과일 상자로 직접 만들었던 이 아쿠아 블록스는 규격과 형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못은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지보수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건데요. 돌이 들어가면 그만큼 밀려나는 물의 양을 어느 정도 습지 여과기 내부에서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자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어가고 증발량을 보충하는 횟수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펌프 시스템. 이것 역시 내부에서 막히지 않고 찌꺼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타공의 숫자와 간격을 잘 맞춰야 됩니다. 땅속에 설치를 할 때는 구배를 적당히 줘서 물 위로 파이프가 노출되는 부분이 더 높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이쪽 위에 있는 뚜껑을 열어서 내부에 있는 찌꺼기를 청소해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 구배가 반대로 잡혀 있다면
물속에 있는 낙엽이 일로 빠지지 않고 습지어가기 내부에서 빙빙 돌면서 썩게 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습지어가기를 만든 사례들을 보면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만들어서 노출되는 부분을 필터 바로 앞에 만든다든지 구배를 반대로 주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보짓 하는 거죠. 제가 200mm 파이프를 사용한 건 제 펌프의 크기가 200mm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으로 언제든지 펌프를 넣고 물을 역으로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못이 작아서 펌프의 크기가 더 작거나 연못이 커서 펌프의 크기가 더 큰 경우에는 파이프도 그에 맞춰서 크기를 바꿔주셔야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해외에서 이미 사업화가 완료된 부분이고 해당 규격에 대한 과학적인 논의도 모두 끝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 박스의 높이가 30cm가 넘었던 것, 과일 박스의 개수, PVC 파이프의 길이, 구멍의 개수, 이런 부분들이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 저거 사기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미연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과기의 원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일반 수조에 추가를 할 수 있는 거리식 여과기나 상면 여과기, 이런 제품들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역저면 썬프로도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겨울에 식물들이 모두 다 제거됐을 때 연못에 남게 되는 질산염들입니다. 원래는 식물들이 질산염을 소비하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걱정이 없지만 겨울에는 식물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물속에 있는 수중 이끼들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 얼마나 커버가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키우는 양어장이나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환수를 한다거나 여과기를 추가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습지 연못에 큰 물고기들만 넣고 물벼룩을 먹을 수 있는 작은 물고기들은 넣지 않는 것도 나중에 혹여나 발생하게 될 녹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녹조가 발생하게 되면 물벼룩으로 그걸 잡아야 되는데 작은 물고기들이 있으면 답이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답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관련한 자료가 정말 많으니 한 번씩은 꼭 찾아보시고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말재주가 별로 없어서 말보다는 글로 쓰는 게 더 편하거든요. 만약 더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DM이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주일스였어요. 뿅.